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3회 공전무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무조건 소멸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5개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3개 있습니다. 유치권,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물론 취득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거 3개, 무조건 말소되는 거 5개 암기해야 되고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그것 빼고가 뭐가 있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 규정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전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말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을 말하는 거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는 대항력 없습니다.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권의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했는데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 보면 전세권의 경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해서 다 배당 못 받았다면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최선순위라면은 다 배당을 받게 되겠죠. 대부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 인수되는데 단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해야 됩니다. 즉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사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액이라고 하면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5억 손해 입혔으면 5억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시효취득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3번 6개월 이상 국외여행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외국인이 경매 즉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경우도 계약 이외의 원인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확인설명서 이의 서식 비주거용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비주거용 답은 이게 눈에 보여야 하는데요. 4번 도배 상태는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 상가는 도배 안 돼 있고 페인트 칠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됩니다. 도대주 교판 했는데 대중교통은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모두 기재합니다.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고요.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용수량 이거는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 소화전 이거는 2의 서식 기재하죠. 1의 서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벽면 상태, 그 다음에 바닥면 상태는 2의 서식도 하는데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확인설명 기재사항 틀린 것인데 1의 서식은 1, 2의 서식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한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의 서식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한 란이 있다. 예,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이잖아요. 방이 19개인데 세입자가 19명 있는데 전부 전세로 방을 빼고 만약 은행 융자까지 받았다면 깡통주택이 되겠죠. 오히려 집 팔아도 전세보증금 못 내줄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인지 건재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 서류를 제출 여부를 기재한 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서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1, 2의 서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 3의 서식에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게 X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한 란이 있습니다. 도배 기재하는 란은 없다고 했죠. 2의 서식에는. 답이 4번인데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4번인데요. 꼭 바뀐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셔서 시행규칙 별지 20호 2의 서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의 서식, 2의 서식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고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1번, 2번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군데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공인중개사법상은.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이 아니고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도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확인설명서에도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인데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서는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어. 및도 아니고 또는도 아니고. 그럼 굳이 분류하자면 서명 날인이라면 및 날인이라고 해석은 해야 됩니다. 물론. 자, 그래서 36번에 3번입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하고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자, 그 다음 2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네요.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4번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한 경우에만 전차 경매가격에서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보통 통상 20% 또는 30%를 저감합니다. 법원별로 다릅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갑과 을산에 갑하고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요. 누가 A라는 개업공개사가 이 매매를 해가지고 을이 자기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세입자 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A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 간의 매매 중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얼마입니까? 매매에 대한 게 지금 80만원이죠. 80만원. 2억이고요. 2억. 2억이면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5%입니다. 58, 40. 0.5%. 2억이면 2억에 대해서 2억. 중개보수요율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0.5%인데 한도액 8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80만원이고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천만원 더하기 월차임 20만원이니까 3천만원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원이고요. 5천만원인 경우 0.5%네요. 25만원인데 한도액 20만원이니까 5천만원 미만이 아니니까 5천만원 이상이니까 0.4%네요. 그래서 20만원입니다. 5, 4, 20, 20만원. 자, 이 경우에 A 개업공개사는 을한테 얼마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갑과 을 간의 매매에 대한 80만원, 을과 병 간의 임대차에 대한 20만원 합해서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병한테 세를 놨잖아요. 만약에 병이 아니고 갑에게 세를 놨다면 이게 병에게 세를 놨는데 갑에게 세를 놨다면 80만원 밖에 못 받겠죠. 근데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놨기 때문에 A가 을한테는 100만원 받고요. A가 갑한테는 80만원, 병한테는 20만원. 총 합계에 가면 200만원이 되겠죠. 기출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왜 기출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그리고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에 한한다.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의 군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니다.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네,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직거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즉시가 X네요.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차 과목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금방 또 고득점 가능하고요. 2달 동안 손 놔버리면 또 점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억,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네, 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인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2개의 차임액 X네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9억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거절 못합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표준대개권해. 임시특례가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상가금리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단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그 외에 그러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최단기 존속기간,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월차임 전환율, 그 다음에 정액 청구 5%밖에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는 9억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9억 초과하면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기억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우면 교만할 수 있고요. 어려우면 포기하기 때문에 강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